지금부터 2024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예상 문제 관련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먼저 물리변화와 화학변화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기 위에 본문에서 보면 물질의 모양이나 크기 등 겉모습만 달라지고 그 물질이 가진 고유한 성질은 유지되는 변화를 물리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적어주면 되겠죠? 물질의 모양이나 크기 등의 겉모습만 달라지고 그 물질이 가진 고유한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변화라고 알고 있고, 물리변화의 예로서는 여기 본문에 물이 어는 거나 얼음이 다시 물로 되는 상태 변화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물 분자 모양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뭐 물이 얼음이 된다거나 또는 얼음이 물로 되는 이런 것은 물 분자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이거 외에도 물리변화 배운 것은 책이나 학습지에 많이 있습니다. 그건 따로 여러분이 잘 정리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화학변화 같은 경우는 위에 본문에 보면 어떤 물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성질의 물질로 바뀌는 변화를 화학변화라고 한다. 그러면서 화학변화는 원자 배열 자체가 달라진다. 그래서 여기 적어보면 어떤 물질이 전혀 다른 성질을 새로운 물질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화학변화라고 하고, 원자 배열이 바뀐다. 그러니까 당연히 분자식도 바뀌겠죠. 그래서 화학변화의 예도 예를 들면 여기 앞에 우리가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수증기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수소는 여기 앞에 설명한 대로 수소 같은 경우는 가연성이 있죠. 폭발성이 있고, 산소는 무언가 탈 수 있도록 연소를 도와주는 물질이고, 하지만 수증기는 전혀 다른 물질이죠. 수소와 산소와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므로 이와 같이 화학변화는 새로운 물질로 바뀌는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화학변화의 예도 여러분이 책이나 학습지에 배웠던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지금 마그네슘과 염산이 만나서 염화 마그네슘과 수소 기체가 되는 것인데요. 여기 화학식에 이제 빈칸을 맞춰서 채워보면 일단 여기서 Cl2가 있죠. 앞에는 Cl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개수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억이 2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살펴보면 마그네슘이 1개이고, 그리고 수소는 H2인데 여기 H2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1이 되겠죠. 이렇게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거에 맞춰주시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 나번과 같은 식은 우리가 탄산수소 나트륨으로 이게 열분해 일어나는 것이죠. 열분해가 일어나는 것으로 이거는 흡열 반응이라고 우리가 배웠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베이킹 파우더가 빵을 부풀게 한다.
한다. 이거는 이제 이산화탄소의 영향이겠죠. 네, 이산화탄소 CO2가 발생하면서, 그러면 이것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좀 지우고요. 채워보면 여기 보면 우선 이 NA니까 여기 NA2가 그대로 같죠. 그리고 여기 보면 우선 5의 개수를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5의 개수가 3개, 여기 2개, 그리고 여기 1개. 그래서 총 6개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 NaHCO3를 보면 이렇게 2 곱하기 3 하면 6이죠. 그래서 서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 1, 1, 1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메테인은 연소시키는 환경에 따라 다른 생성물을 만든다. 그럼 1번 메테인이 연소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는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러면 CH4는 연소 과정이기 때문에 O2와 만나서 CO2와 H2O를 생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개수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는 일단 H4인데 여기 H2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2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O는 여기 2개 하고 여기 2개 해서 총 4개입니다. 5가. 그러면 왼쪽에도 2가 들어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이 완성됐습니다. CH4 더하기 EO2는 CO2 플러스 EH2O가 됐고요. 두 번째 2번 식을 보겠습니다. 2번 식은 메테인이 연소하여 O2와 만나서 일산화탄소와 물을 만든다는 반응식입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좀 살펴보면요. 먼저 지금 이 O2인데 2개인데 여기가 이제 2개가 있죠. 그런데 H4니까 일단 앞에 2를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5가 3개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짝수가 될 테니까 3개면 안 되겠죠. 짝수여야 됐기 때문에 앞에 2를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EC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2를 이렇게 붙여줘야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보면 여기가 H는 8개가 됩니다. 그러면 H가 8개려면 여기가 2가 아니고 4가 될 것입니다. 4가 되겠고요. 그리고 5를 살펴보면 5는 2개에다가 여기 4개 해서 6개, 총 6개가 되기 때문에 앞에 3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2, 3, 2, 4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좀 지우겠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자, 이제 3번의 문제를 보면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비해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자주 발생한다. 그 이유를 1과 2의 화학 반응식인 메테인 분자와 산소 분자의 반응비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그럼 1번은 볼게요. CH4 한 개당 산소 O2 2개가 필요하죠. 그러면 CO2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2번의 경우에는 CH4 한 개당 1.5개의 O2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O2 1.5개이므로 여기는 CO 가 발생합니다. 즉 1번과 같이 산소를 더 많이
쓸 때는 CO2가 발생하고 2번과 같이 산소를 조금 1.5개 쓸 때는 CO 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가 부족하다면 2번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것이고, 발생하면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도 발생할 것이다. 자, 그래서 똑같은 CH4라는 메테인을 태우더라도 산소가 풍부한 곳에서는 일산화탄소가 발생하지만 산소가 부족하다 그러면 조금만 결합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아닌 일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느 화학 반응과 관련된 실험이다. 시험관 A와 B에 같은 농도의 탄산나트륨 수용액과 연막칼슘 수용액을 각 15ml씩 넣고 전체 질량을 측정하여 기록한다. 시험관 A의 용액을 시험관 B에 모두 넣어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한다. 자, 반응이 종료된 후 시험관 A와 B의 전체 질량을 다시 측정하여 기록한다. 실험 결과 흰색 앙금이 생성되었지만 질량에는 변화가 없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A는 지금 Na2CO3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것은 Na 플러스 2개와 CO3 2-로 나눠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가 Na 플러스에 해당이 되고 얘가 CO3 2-에 해당이 됩니다. B 같은 경우는 CaCl2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Ca2 플러스와 두 개의 Cl-로 나눠지는 걸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Cl-고 얘는 Ca2 플러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학교 때 2학년 때 우리 앙금 생성 반응 실험할 때 Ca2 플러스랑 CO3 2-가 만나면 CaCO3의 흰색 앙금이 형성된다는 거 우리가 배웠던 기억이 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둘을 이렇게 몽땅 여기다 다 섞었다면 이 네모하고 동그라미는 이렇게 결합할 것이고요. 나머지 동그라미들하고 네모는 그대로 남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바로 CaCO3에 해당이 되겠죠. 자, 선생님 말이 이해가 가죠. 여기 요거 동그라미는 밑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실험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입자 모형과 관련지어 설명하라. 어쨌든 152g으로 서로 전후 값이 같죠. 이건 이제 질량 보존 법칙인데 이게 왜 성립했을까? 이 이유는 여러분 생각해 볼 때 화학 변화, 새로운 화학 결합이 일어나는 동안 입자 배열은 달라졌지만 새로운 화학 결합이 일어나는 동안 화학 결합이 일어나는 동안 입자의 배열은 달라졌지만 반응 전후 입자 종류와 개수는 그대로죠.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질량은 보존이 된다. 화학결합이 일어난다. 배열은 달라졌지만 반응 전후 입자 종류나 개수는 그대로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다음은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하여 산화마그네슘이 생성되는 반응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선 여기는 두 개고 여기는 하나이니까 맞추려면 A가 2라는 것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2가 되겠고요. 그래서 EMG
플러스 O2가 EMgO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 보면 표는 반응 용기에 Mg와 O2의 질량을 달리하여 넣고 반응물 중 하나가 소모될 때까지 반응시킨 실험이다.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이다. 여러분 일단 여기를 보면, 자, 우리가 사실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비를 알고는 있지만, 자, 여기 보면 세 번째에 마그네슘을 9g 쓸 때 산소 6g 썼더니 아무것도 남은 게 없죠. 그러니까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비는 어떻게 될까요? 질량비는 9대 6은 3으로 나눠주면 3, 2, 6, 3, 3, 9, 3대 2가 되겠죠. 그래서 마그네슘 대 산소 대, 자, 산화 마그네슘은 몇 대 몇 대 몇이죠? 3대 2대 5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 앞에 문제를 보면 마그네슘 3g과 산소 3g을 했더니 반응 후 남은 반응 물질 1g이래요. 얘는 뭐가 남았을까요? 자, 산소가 남았겠죠. 산소. 그래서 가는 산소 1g이 남았을 것이고, 그러면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나에서는 7g과 4g을 했더니 1g이 남았죠. 그러면 얘를 3대 2니까 6대 4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 1g은 요 마그네슘이겠네요. 마그네슘. 그래서 여기는 마그네슘 1g이 남았다. 자, 그래서 여기 요 실험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림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 A와 기체 B가 반응하여 기체 C가 생성되는 부피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는 이제 기체 반응 법칙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고요. A 대 B 대 C는 몇 대 몇 대 몇이냐면 1대 3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응적 용기 속 입자 모형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자, A와 B가 반응한 C가 생성되는 용기 속 입자 모형을 그리시오. 그럼 여러분 1대 3대 2는 사실 알고 있죠? 이게 뭐죠? N2 대 3H2는 2NH3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A가 N2일 것이고, 자, B가 H2겠죠? 그러면 요 용기의 입자에 이제 그려보면 NH3니까 여기에 여러분 요 NH3 이쪽에다 그림 똑같이 그려주면 여기 N, H3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쪽에 보면 또 동그라미 NH3 이렇게. 그러면 이거 다 썼고 여기 다 썼고 여기 다 썼고 여기 반응이 다 일어났죠. 남은 거는 요것만 이렇게 남겠네요. 여기 이렇게 남은 거 그대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자 모형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의 빈칸을 채우시오. 자, 발열 반응하고 흡열 반응, 얘는 선생님이 학습지와 교과서에 있는 걸 잘 정리해서 꼭 암기하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그러면 여기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못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화학 반응에서는 이제 에너지 출입을 하는데,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한다. 그래서 발열 반응이라는 것은 열을 발생하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고, 반응물이 있으면 생성물과 함께 에너지가 같이 나온다. 그래서 발열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자,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겠죠? 높아진다. 자, 높아진다. 그럼 발열 반응의 예로서는 산소와 반응하는 이제 연소 반응이 있죠. 연소 반응. 그리고 산과 염기 반응도 있죠. 염기 반응이 있는데,
우리 대표적으로 예제로서 염산하고 수산화나트륨 반응이 있죠. 그리고 산화칼슘이랑 물 반응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호흡, 우리가 먹은 영양소를 통해서 산소와 반응하여 에너지를 발생하죠. 그리고 금속이 녹쓰는 반응, 이것도 산소와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금속과 산의 반응.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마그네슘과 염산이 만났다. 그러면 MgCl2가 발생하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는데, 이때 지금 Cl2니까 여기에는 이제 2가 되겠죠? 요렇게. 예. 요렇게.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흡열 반응은 에너지를 이제 흡수하는 반응이라 반응물이 에너지를 흡수해서 생성물이 만들어지는데, 흡열 반응은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이제 흡수하는 반응이죠. 흡수.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겠죠. 낮아진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금과 물의 반응이 있고요. 물의 반응이 있고, 또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 대표적으로 있다. 이것도 기억해놔라 라고 했고, 우리 광합성 할 때 빛에너지를 흡수하죠. 이것도 흡열 반응이고요. 그리고 우리 빵 만들 때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 질산 암모늄과 자, 물의 반응도 대표적인 흡열 반응의 예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그림은 구리와 산소가 반응하여 산화구리가 생성될 때 질량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 가로축 볼게요. 구리가 1.0g일 때, 자, 산소는 얼마랑 만나나요? 산소 0.25g이 만나죠. 그래서 이제 산화구리가 만들어지는데, 당연히 질량이 보존되니까 1.25g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비를 보면 몇 대 몇인가요? 4대 1대 5. 그래서 4대 1대 5가 되겠죠. 우리 대표적으로 질량 보존 법칙이랑 일정 성분비 법칙 할 때 했던 것들은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